질문을 한번 받아봅시다. 몇 번을 한번 해볼까요? 91번 91번 98 잠깐 하나만 먼저 할게. 91번 먼저 풀이할게. 잘 같이 들어봐. 쉬운 문제가 아닌 것들인 것 같으니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빼기 3gx는 2. 뭐 준학생도 표시해줬겠지만 내가 수업을 했다면 여기다가 별표를 5개 쳐놓고 시작을 했을 거야.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유형 그 함수의 기본 성질 활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 얘기해서 다른 예제를 하나 푼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86번 풀어주셨을 거야. 86번 문제를 풀었다면 87번도 풀어주셨었니? 수업할 때? 아니야? 87번만 풀어주셨어? 그럼 87번을 예를 들어서 내가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거야. 지금 뭐냐면 함수 극한 활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문제를 볼게. 이 문제는 86번이든 87번이든 한 문제의 풀이법을 외워두라고. 어떻게 푸는 거야. 이 모양 생긴 걸 잘 봐. 설명할 거야 물론. 근데 이 풀이 과정 자체를 기억을 해놔. 이거는 요거 문제 풀 때도 쓰지만 나중에 증명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 그래서 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풀이 방법을 기억을 하시라고. 자, 87번으로 보여줄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될 것 같아. 첫 번째 힌트가 여기 똑같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상관없고 출제 의도가 뭔지를 좀 이해하시라고. 두 번째 힌트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EFX 빼기 GX 이것이 이렇게. 자, 그래놓고 나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9fx 밑에는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뭐 숫자는 다 달라지만 9fx 빼기 2gx 네 3fx 빼기 플러스 2x.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감각적인 거야. 내가 한번 감각적인 거는 첫 수업 때 얘기했어.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상상을 해. 네, 이거는 분모 분자 봤을 때 밑에 분모가 무지하게 큰 거 한없이 크면 이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거꾸로 아무리 큰 상수가 있어도 분자가 무한대 개념이면 그냥 전체로 그냥 무한대인 거지. 이게 이제 감각적인 거야. 그냥 아는 거. 상상해서 이제. 두 번째 기술적인 면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 방법을 기억해서 풀이 과정을 외우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도 볼 거니까 내가. 자, 일단 내가 설명 좀 할게. fx는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놈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 뭔지 모르지만 정체를 봤더니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특성이 있대. 두 번째, 지금 얘 따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만큼은 1로 수렴한다.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고 얘 써줬고 이만큼은 1로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너네가 모르는 게 뭐냐? f라는 놈의 정체는 대충 알아. 근데 g라고 하는 요놈 자체로는 특성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이 새끼를 못 쓰게 만드는 거야. 그 못 쓰게 만드는 방법상이 내용이 이거다. 자, 뭐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다시 복습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치환이라고 하는 방법이야. 즉 GX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극한값을 몰라 얘는 내가. 그러니까 얘를 없앤 채로 알고 있는 것끼리만 가지고 하려고. 그럼 치환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단원 이 책 끝날 때까지 니네가 무엇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무조건 두 가지를 챙기는 거야. 무책임하게 문자만 바꿔놓고 끝내지 말고 항상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 그걸 챙기라고. 수학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우리 1학년 때 함수 배울 때 x제곱 빼기 2x를 t로 치환하면 뭐 x의 범위가 뭐 1부터 2일 때 문자만 t로 바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로 바뀌었을 때 범위도 t에 대한 범위로 바꿔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게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쓸게요. 설명 끝냈고. 치환이라는 건 요거를 다른 거로 생각해 보는 거야. 즉 fg는 써 있으니까 h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efx 빼기 gx를 통째로 이만큼을 hx라고 생각해 봐. 그럼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두 가지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만큼을 hx라고 놨으니까 hx의 극한값은 1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 놈을 hx라고 놨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의 극한값은 1인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게 g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게 목표였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가 여기서 g하고 여기 h를 바꿔봐봐. 그러면 여기 가서 gx라는 거 대신에 efx 빼기 hx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 요 두 가지야.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변화를 가지느냐면 요거는 이제 h라는 거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 거고 f라는 놈도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요 빨간식을 이용해서 여기 대입해 주면 g라는 건 없애고 알고 있는 f와 h만 갖고 쓰겠다. 이게 치환의 목표야. 써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9fx 빼기 2gx니까 이거 2배 하라는 얘기죠. 빼기 2배. 그럼 마이너스 4fx 빼기 2배 플러스 2hx 분의 3fx 더하기 2gx 2배만 하면 되는 거죠. 4fx에 마이너스 2hx. 그래서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면 결국은 9 앞에 4니까 5 fx 더하기 2hx 여기 써진 것과 여기가 7 fx 빼기 2hx 이렇게까지 쓴 게 거의 90% 다 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풀어본 경험이 한 문제 두 문제 쌓여서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면 여기까지만 써놓고 답을 쓸 거야. 5분의 7이요. 근데 왜 5분의 7이라고 쓰는지 아까 감각적인 그 얘기를 생각해봐. 아니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어떻게 극한값 구했니? 지난 시간에 극한값 구하기 문제 4종류 있어. 그거 문제 유형마다 어떻게 푼다고 다 가르쳐 주셨을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0분의 0꼴은 어떻게 하고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는 특수한 모양이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차수. 이거 다음에 있는 건가요? 0분의 0꼴부터 나오네? 유형 15에 나오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어떻게 푼다라는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를 하고 나서 그거부터 정리한 다음에 유형 풀어줘. 같은 차수 있을 때. 네, 그게 이제 같은 차수 보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조금 더 원칙적인 내용으로 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내용 정리 안 해놓고 문제 풀면 그냥 자살행위야. 푸나 마나 이거. 기본기가 안 되면 다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미리 얘기할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일단 적어줄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정리하는 거다. 이게 기준이고. 근데 매번 그렇게 해봤더니 귀찮은 게
분모하고 분자 차수만 봐도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지 어떤 다른 숫자가 되는지 발산하는지가 판단이 되니까 차수 가지고 풀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 최고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이제 다 왔어. 이거 90%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이야. 얘는 숫자야. 1로 수렴하거든요. 이건 무한대고 이건 숫자인 거야. 그럼 실제 전체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럼 니네가 아까 분모 분자 차수 얘기를 하면 얘랑 똑같으니까 얘 상수는 필요 없고요. 5분의 7 최고차 개수만 쓴 거 요렇게 생각하고 5분의 7 답 쓰는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 풀어줄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여기서 최고차라는 건 결국 fx가 양의 무한대 쪽이니까 얘가 최고차라면 분모 분자를 fx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5. 얘는 나누고 fx 2hx. 얘는 fx로 나누면 7 빼기 fx분의 2hx 이렇게 쓴 게 원래 원칙적인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감각적인 거 얘는 무한대, 얘는 상수. 그럼 어떻게 돼? 0에 수렴하는 거 없어져. 그래서 결론으로는 5분의 7이야 이렇게 쓰는 건데, 무한대에 비하면 상수는 세 발의 필요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5분의 7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식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쓰고 여기까지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이거 상수는 필요 없고 무한대 쪽이 주가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야. 요 한 문제를 정확히 풀 줄 알게끔 처음에는 외워서 하겠지. 근데 그 외운 기본적인 그 극한 문제 중에 틀이 있는 문제들은 기억을 해두는 거죠. 숙달되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형태를 잘 보시고 이렇게 생긴 거 치환하는 거에 대해 치환하면 항상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 건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저장을 해놓을 테니까 뭐 이걸 지금 필기 다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대신 어떻게 했었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 아, 저번에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까지만 나왔어. 딱 여기까지 나왔어 사진에. 자, 그러면 이해되냐? 어디까지 본 거기는? 딱 이 정도? 앞에? 유형 7, 8까지 했을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게. 질문 나온 거. 요거야. 아까랑 조건이 비슷하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만큼이 2로 수렴하니까 얘를 hx라고 두고 정리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딱 하던 틀인 거지.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 골라봐라. 그러면 옳은 것 고르기 전에 아까처럼 얘를 잘 생각해 보면 fx 빼기 3gx를 h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hx가 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로 갈 때 hx 얘의 극한값은 2가 된다는 것과, 어차피 목표가 gx를 없애는 게 목표라면 요거 바꿔주면 되는 거죠. 3gx가 fx 빼기 hx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gx는 3분의 1 fx 빼기 3분의 1 hx로만 바꿨으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가 두 가지.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 지울게. 첫 번째, 이건 이제 그 터프가 된 이유가 세 문제 풀어보라고 해서 터프로 변한 거지 내용이 어렵다가 아닌 거야. 이거 이렇게 된 내용, 이렇게 이런 걸 세 문제를 한꺼번에 놓고 한 것뿐이야. 자, 기억부터 볼게. 기억 준비 다 됐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분의 gx. 그럼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 어차피 목표가 뭐를 없애는 게 목표야? gx. 얘를 정체를 모르니까 알고 있는 f와 h 값만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분의 요 gx 대신에 요걸 쓰면 되는 거죠. 3분의 1 fx 빼기 3분의
1 hx. 아까 내용을 들은 사람이라면 얘는 상수이고 얘는 무한대고 무한대니까 사실은 fx 쪽만 쳐다보면 3분의 1이 극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에요. 네. 자, 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빼기 gx야. 그럼 fx 빼기 요거 gx.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1 hx.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3분의 2 fx 빼 더하기 3분의 1 hx. 그러면 1로 가까이 가는데 얘는 얼마에 수렴했냐면 2에 수렴했어. 그럼 이거 3분의 2가 되는 건 맞는데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럼 무한대랑 숫자랑 더한 건 뭐야? 그냥 무한대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의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밑에가 fx 빼기 2gx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했다고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fx 더하기 3분의 2 hx 이렇게 된 거고 위에는 fx 더하기 2gx니까 fx 더하기 2배 3분의 2 fx 빼기 3분의 2 hx. 이건 아까 풀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2 hx에다가 여기는 fx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5 fx 3분의 5 fx 빼기 3분의 2 hx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네. 요건 이제 상수고 요것도 상수니까 무한대가 주가 되니까 3분의 1 분의 3분의 5 요만큼이 극한이니까 3분의는 약분 되고 5가 최종 극한 값이 되는 게 그러면 디귿은 참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 12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고 오늘도 이제 앞에서 기본기 배운 거 가지고 뒤에 남은 유형이 시험 문제 내는 유형이 주로 남아 있어. 거기서 한두 문제만 잘 건지시면 첫 단원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에린 그럼 문제 이해된 거예요? 충분해? 오케이. 근데 이게 쌤이 푸는 방법이랑 음흠. 얘기하는 푸는 방식이랑 좀 다른데 다를 수도 있죠.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변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예진아 쌤은 이제 빠른 풀이를 감각적으로 보는 빠른 풀이를 쓸 수도 있어. 계산식으로 했어요. 그냥 fx 값을 구하고 f분의 gx를 구하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그치. 나눠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형태를 만드는 유형이 뭐였냐면 72처럼 73 그러니까 유형 10번하고 유형 11번이 문제에 주어진 극한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하는 대표야. 이게 오케이? 조금 네.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한 게 있고 변형하는 게 편한 게 그러니까 극한값 구할 때 내용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그냥 그 모양이랑 똑같은 변형을 하는 문제가 있어. 그게 이제 유형 10이나 11 같은 거는 내가 알려준 극한값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거. 그런 변형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치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서술형 쓰기는 이게 편해요. 그래서 두 번째 치환에 해당되는 어떤 일종의 기술인 거죠. 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니네는 요거를 9번, 10번 유형은 요걸로 공부를 해두는 게 편할 것이고 유형 11 지금 한 거는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 오케이. 자, 또 다른 문제 98. 98번은 공부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나간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상 니네가 분명히 배우고 정리해 주셨을 텐데 문제 몇 개 푸는데 급급해가지고 그 내용 정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즉 기억하지 않고 온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야. 계속 말하지만 수투 공부는 소위 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야 남아 끝에까지. 안 그러면 당장 내일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고 문제 풀이 보고 하고 자꾸 그렇게 돼.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치환이라는 건 어떤 방법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건 외워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그 극한 중에서 아무 때나 필요하면 해야 되는 가장 기본 극한 계산 유형. 진아쌤이 해주셨을 때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을 거야. 그걸 내가 유형 4개뿐이 없으니까 그 4개를 다시 한번 내가 시간이 들지만 쓸게. 근데 니네는 공부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적어놓기만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또 다음을 해야 돼. 그러면 또 다음 내용 갔을 때 앞에서 배운 거 있지 또는 그걸 이용해야 될 때 또 모른다고 쳐다보면 수업이 이해가 안 돼요. 필기하는 식인데 지금 따라 적으려고 하지 말고 기억을 되살려. 그래서 진짜로 공부하고요. 알면 대답해주면 돼. 자꾸 대답을 하려고 해. 그러면 돼.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입니다. 그럼 선생님 부정형이 뭐예요? 부정형이 뭐죠? 말이 안 돼. 그 영분의 영 같은 거. 아니 그 말뜻만 그냥 부정형. 부정. 아빠의 정?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뭐야? 말이 안 되는 거. 서로가 무슨 정해지지 않은 거야. 딱 특정 지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결과는 정해지지 않은 거야. 이런 거는 부정형이 아니야. 아까처럼 해봤더니 분모는 무한대로 되고 분자는 숫자가 돼. 이거는 부정형이 아니야. 그냥 0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정해진 거야 이거는. 정형이죠 정형. 숫자분의 무한대도 발산한다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말한 얘들은 문제에 따라서 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계속 답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하는 이 극한값 계산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어. 그 4가지 유형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자, 첫 번째 형태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야. 건이 안 일어나. 하려고 노력을 해. 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다 나중 문제야. 집중하고. 자, 첫 번째 유형은 그 시키는 대로 리미트 그 밑에 있는 걸로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 말을 기억하라고. 아까 말하면 이제 차수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원칙적인 건 이겁니다. 분모의 다른 게 아니고 밑에 거. 밑에가 중요해. 분모의 최고 높은 차수로 나눠준다. 최고차. 분모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로 이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무한대분의 숫자라든지 숫자분의 무한대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가 돼.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눈다가 이게 큰 제목이고 근데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잘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에 4x 세제곱 이런 게 있어. 그럼 분모는 몇 차야? 2차. 분자는? 그럼 니네가 차수로 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이거 뭐라고 배웠겠어? 결과가. 이걸 보고도 망설이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이걸 보고 배웠다고 했어. 차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 연습했대.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민아 뭐야? 앞에 그냥 듣기만 했구나. 무한대죠. 네. 원칙대로 하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니까 뭘로 나누라는 거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쓴 게 된 거라고. 근데 이제 이 계산하는 게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귀찮으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하는 꼴로 그죠? 뭐 부호는 안 적혔으니까 뭐 양의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읽고 썼던 거야 그냥. 근데 조금 더 이해를 하자면 x하고 x제곱을 이렇게 비교해봐. 계속 커지고 있어 x가. 그러면 1일 때는 1, 2면 4,
3이면 9, 4면 16. 그러면 점점점 커질수록 누가 훨씬 더 빨리 커지겠니? 얘가 차수가 높으니까 세제곱으로 커지잖아. 네. 그러면 분수라는 값은 항상 분모와 분자의 상대적인 크기로 비교하는 거라고. 값이라는 게. 그럼 얘에 비해서 얘가 한없이 큰 개념인 거야, 그지? 네. 그럼 뭐로 쓰면 되는 거야? 우와. 무한 개념이었잖아. 오케이? 차수 비교율이 그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되고? 1. 여기는 4. 4. 상수니까 4. 이렇게 썼던 게 원칙대로 한 거고, 네. 차수 비교로 해서 말했던 건 그러면 같은 차수라면 어차피 분모로 나눴을 거니까 개수만 남게 되니까 개수의 비로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배운 거지? 네. 세 번째, 이런 경우라면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누면 밑에는 뭐가 되겠어? 0. 아. 1. 위에는 0. x분의 x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지? x 제곱 나눴으니까.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이제 1은 상관없고 무한대분의 4, 즉 무한대분의 숫자 이렇게 돼버렸잖아. 네. 이게 얼마가 돼? 0. 그럼 1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썼던 거지. 그거를 차수 비교를 할 때 아래가 차수가 크고 위에가 차수가 작으면 0 이렇게 그냥 기억을 했던 거란 말이야. 이게 돼요? 그래서 차수 비교를 통하는 방법도 사실은 이거를 원래 했던 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다면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 비교했을 때 만약에 분모 차수가 크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라고? 상상해봐. 이게 오래되니까 이대로 이제 굳어서 내가 싹 한번 뒤집어가지고 다시 한번 꽂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쪽으로 이제 휘어서 딱 굳어지면 또 떨어질 거야. 자, 다시 이것만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분모 아래가 분자 위보다 아래가 더 크다고. 그럼 뭐요? 0. 응?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 비교해봤더니 차수가 똑같다면 최고차항의 개수 비,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 마지막으로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 아래하고 위를 비교했더니 위에가 더 큰 거야. 분자 차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가 더 커. 분수인데 무한 개념인 거예요. 또는 발산.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니네들이 가장 기본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정리야. 내가 다음 시간에 진도 상관없이 야 부정형 극한값 계산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 제목을 말 못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풀겠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니네가. 그러니까 그 시간 끝나고 숙제하는데 자꾸 매달리지만 이제 2학년이야 니네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2학기인데 계속 중딩처럼 숙제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숙제를 했든 못했든 얘가 기억이 됐냐 안 됐냐를 먼저 따져. 숙제 30분에 이거 2시간 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꼴이 있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꼴이 있어. 설명 끊지 말고 잘 들어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쌓여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어. 혹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한다라고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바꿔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빼기가 되는데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는 경우야. 네. 이럴 때 어떻게 해? 하나 고쳐야 돼요. 그거를 정리해야죠.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짓을 하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혹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루트가 들어있는 경우.
루트가 들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유리화 하듯이 쓰라고. 네. 켤레. 유리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유리화라고 썼는데 중학교 때처럼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지는 않았어. 분자.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가 들어있으면 분모에 들어있는 거든 분자에 들어있는 거든 관계없이 켤레만큼을 분모 분자 똑같이 곱해요. 곱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로 돌아가. 그럼 이게 돌아가 있으면 이제 금방 보고 또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없는 다항식 형태라면 이건 뭐 별로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면 다 이거야. 근데 혹시 다항식 형태라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거야.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 혹시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빼기 3x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얘도 무한대죠? 이렇게 되면 얘도 무한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자, 얼마인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비슷한 설명을 아까 문제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 듣고 나면 똑같은 얘기네 그럴 수도 있어. 원칙대로 하면요 이건데 다항식 형태잖아. 그럼 뭘로 묶으라는 거야? x 세제곱으로 묶으라는 뜻이지. 아. 이걸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냐? 여기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하면 무한대분의 숫자 0. 그럼 요거만 남게 되는데 이게 자체가 무한대니까 이게 원칙적인 거야. 그지?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의미를 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 이걸 보고 그냥 양의 무한대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근거냐면 아까 말했잖아. x와 x제곱이 있어. 1이면 1, 2면 4, 3이면 9, 4면 16. 가면 갈수록 x가 커지면 커질수록 x가 빨리 커지는 거야? x 제곱이 빨리 커지는 거야? 제곱이 빨리 커지지. 세제곱은 더 빨리 커질 거고. 그럼 여기는 보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 근데 무한대로 갈 때 점점 누가 빨리 커지겠어? 얘보다 엄청나게 빨리 커지겠지. 예를 들면 y는 x는 이렇게 커지는 건데 x 세제곱은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점점 커지겠지. 그럼 이쪽으로 쭉 가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화할 필요가 없어. 그냥 봐도 아는 거야. 근데 부정형이라는 의미를 좀 살릴 수 있는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떤 거냐면 얘랑 차수가 같은 거야. 차수가 다르면 금방 알아. 그냥 이게 엄청 빨리 커지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근데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 부정형에 해당되는 형태라는 건 둘이 같은 차수인 거야. 누가 더 큰지 잘 모르는 거야. 비등비등해.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태를 바꾸는 거야. 유리화가 핵심이야. 극한값 문제 중에 혹시 루트 들어있는 거 그냥 유리화하면 돼. 뭐 이렇게 그냥 알아둬도 다 통용이 됩니다. 유리화를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분모의 유리화란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 분자에 있어도 분모에 있어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분모에도 이렇게 들어있고 분자에도 이렇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위에 것도 유리화, 아래 것도 유리화. 오케이? 자, 여기는 조금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거 봐. 다 지난 시간 거를 다시 하고 있어. 이러면 손해야, 니네. 앞으로 잘 해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빼기 x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문제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 되는 거 맞지?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인 거죠? 얘도 무한대죠? 얘는 몇 차겠니? 얘가 몇 차야? 1차인 거라고. 루트 x제곱은 이거랑 똑같은 1차라고. 속에선 2차지.
뻑이다가 그지? 딱 나와보니까 1차예요 이러고 나오는 거야 지금 속에서. 네. 얘는 몇 차고? 아까 그랬잖아. 부정형이라는 건 얘랑 차수가 같아서 비등비등한 거라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야 저게. 차수가 어느 쪽에 한쪽 커버리면 그냥 보고 알지. 자 그러면 얘는 유리화를 하는 거다. 루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건 혈례를 곱할 건데 얘를 1분해라고 생각해서 분모 분자에 여기 더하기 붙은 놈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는 요거 플러스 붙은 놈이 곱해진 거니까 요렇게 될 것이고, 위에는 요거 플러스 있는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한 건 루트만 벗기면 되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요거는 x제곱. 그러면 날아가고 2x만 남겠지. 그러고 봤더니 밑에 이게 더하기로 되는 바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 거고 차수도 1차로 똑같으니까 계수 비교해야죠. 그럼 분모 분자 얼마로 나누라는 거야 결국? x로 나누라는 거야. 근데 x가 루트 안에서의 생각을 하면 x 제곱과 똑같은 거니까 x로 나눈다 했을 때 루트 안에서는 x 제곱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원칙대로 한번 써보고 나중에 그냥 빨리 쓰는 법으로 다시 써줄게. 리미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x로 나누는 거야. 근데 루트 안에서는 뭘로 나누는 거라고? x 제곱으로.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얘는 x분의 2 플러스 얘는 x로 나왔으니까 1, 얘는 x로 나왔으니까 2 이렇게 되어서 무한대분의 숫자가 0으로 가고 나면 루트 1은 1이니까요. 1 더하기 1분의 2 그러니까 1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미 이걸 여러 번 연습해서 이거 연습이 된 친구들은 눈으로 아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지. 근데 안에서는 x제곱 나누니까 얘는 얘보다 낮은 차수는 따질 필요가 없지. 0으로 갔을 뿐이니까. 그럼 요거 나누면 루트 1 2 그러니까 2군요. 1이군요. 이렇게 답을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형태는 사실은 빼기로 되어 있는 중간에 앞뒤에가 차수가 같은 놈들인 거고, 그때 루트가 들어있다면 유리화하듯이 써라 이거지. 분모 분자 신경 쓰지 말고 유리화하듯이.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건 풀 수가 있는 거야. 다음 세 번째 가장 자주 보게 될 놈이기도 해. 0분의 0꼴. 그러니까 x 대신 얼마 가까이 간다고 숫자를 써봤을 때 분모도 0에 가까워지고 분자도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약분해서 1 아니에요? 이건 숫자가 아니야. 아직 0이라는 숫자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숫자인 거지. 그러니까 이 0분의 0꼴은 또 어떻게 부정형이 되어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자 그럼 알고 있는 사람 대답해. 음꼴은 어떻게 푼다? 약분. 음꼴은 어떻게 푼다?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약분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 그거를 이것도 두 종류입니다. 인수분해. 근호, 루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수분해를 할 거야. 내가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줄게. 일단 루트 들어있는 건 고민하지 마시고 유리화하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항식 형태라면 인수분해. 자 여기 아직 의미가 다 얘기 안 했지만 지금 할게요. 잘 들어봐봐. 이 방법을 외우는 건 어렵잖아. 얘기할게. 0분의 0꼴에서 유리화를 하는 의미 또는 인수분해를 하는 의미,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이런 걸 만났어요. 그래서 1 가까워지니까 1 대입해 봤어. 그럼 1 빼기 4 더하기 3 얼마에 가까워져요? 0. 여기 1 넣어봤어. 1 더하기 5 빼기 6 0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0분의 0꼴이라고 읽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데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인가 하면 잘 생각해봐라. 1학년 때 배운 거야.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했겠지만 1학년 때 배운 거야. fx에 라는 식이 다항식이 있는데 x 대신에 a를 대입해 봤더니 fa를 계산해 봤더니 0이 나왔어.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라는 뜻이다 라고 1학년 때 배웠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야. 여기 밑줄 친 데 들어갈 말을 혹시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전전조식? 아니고 절로 가! 대답 안 해. 이제 와서 느끼잖아. 1학년 때 좀 잘 정리해 둘 걸. 니네가 막히는 건 2학년 때 내용보다 그게 더 많아. 그러니까 잘 기억해. 뭐냐면 근데 얘기하면 알지. 그런 건 알죠. 생각해봐. x-2, x-4라는 다항식이 있어. 그럼 x 대신에 2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냐? 0 나오겠지? 거꾸로 얘기해볼까? 2 대입했더니 0 나온다는 건 이 다항식은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즉 어떤 다항식에다가 a를 대입해봤더니 0이 나온다는 건 이 다항식은 x-a라는 인수를 갖는다가 인수정리라고 해서 배웠던 거야. 그러면 얘든 잘 생각해봐. 0분의 0이 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x 대신 a를 대입해봤더니 분모도 0에 가까워졌고 분자도 0에 가까워졌다면 분모에도 x-a라는 인수가 있는 거고 분자에도 x-a라는 인수가 있었던 거야. 결국 요 놈들 때문에 0분의 0꼴이 됐으니까 에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목표는 뭐가 되겠어? 빨리 요 인수를 찾아가지고 서로 지워버리고 나면 이제 대입을 했을 때 0이 안 되는 놈들만 남아있으니까 그거 그냥 숫자 계산하라고. 요게 의미인 거야. 다시 왜 0분의 0꼴이 나왔는지를 이해해. 왜 0분의 0꼴이 나왔느냐?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하든 요런 작업을 하든 그 인수를 빨리 찾아내서 지워버리고 나머지 것 갖고 이제 계산해. 요게 0분의 0꼴의 뜻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디 갔어? 0분의 0꼴은 니네가 제일 많이 보는 극한 형태야. 여기 말고도. 자, 루트 들어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4 빼기 1 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극한이 이렇게 나오면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진다니까 일단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루트 1이지. 그럼 루트 1은 1이니까 1 빼기 1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는 마이너스 3 대입해서 0이 나왔으니까 분모 분자가 전부 다 요런 인수를 갖고 있겠구나. 그럼 그놈을 뽑아내가지고 죽여버려야지. 혹시 윤서도 누구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은 없어? 바로 너 막 이러면서 나한테 너지 마. 왜 나를 맨날 괴롭히냐? 자, 이렇게 했는데 0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분모든 분자 둘 다 얘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여긴 벌써 눈에 보이네. 여긴 안 보이지만. 그런데 요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면 보일 거라고.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하라는 뜻일까요? 요거 플러스 1 이걸 곱하라는 뜻 아니야? 그럼 분모 뭐가 되죠? 이거 제곱한 거 빼기 요거 제곱한 거니까 x 더하기 4 빼기 1. 자, 위에는 요거 원래 있었고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얘가 곱해져 있는 거 상태 A가 지금.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인수인 x 더하기 3이 이렇게 뽑힌다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이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 더하기 1 하니까 2 이렇게 계산해버리라. 2 이렇게. 오케이. 어떤 사람은 조금 의심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의심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 이게 0이고 0인데 그럼 나눠버렸다 그러면 0으로 나눈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배울 때 계산에서는 0으로 나누는 것은 없음이라고 수학 기본으로 배웠단 말이야. 0으로 나누는 건 없죠. 네. 근데 왜 나눴죠? 그러면 아직 0이 아니니까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니까 나눌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0은 못 나눈 거야. 0에 가까운 숫자 이건. 나눠버려도 돼. 그러면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된다. 둘 다 다항식이 아까처럼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 그 인수가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또 지워버리고 나머지 거. 이게 0분의 0급이야. 제일 많이 보게 되는 형태. 자, 마지막. 수업 시간도 딸랑 세 타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복습하냐고 1시간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용 정리를 해와서 공부가 돼서 선생님 숙제는 다 못했는데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외웠어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라면 내가 그게 더 인정해 줄 거야. 자, 네 번째 형태는 곱하기 꼴에 대한 얘기인데 유일하게 0 곱하기 무한대 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선생님 아무리 커도 0 곱하면 0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게 0에 가까워도 무한대로 곱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처럼 세력이 비등비등한 거야. 0에 가까워질래? 무한대로 갈래? 0에 가까워질래? 무한대로 갈래? 이렇게. 근데 비슷해서 몰라. 자, 그럼 0 곱하기 무한대고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네 글자야. 그럼 내가 소성 퀴즈? 네. 정리. 우리 이것도 배운 적 있었지? 부분분수. 아이 바보 병신. 모르면 알면 부분분수. 자 이건요. 모르면 에바. 니네 옛날에 흔히 했던 거 중딩 때 했었나? 유행하던 때가 이제 지났는데 에바야. 그랬었잖아. 통분 정리. 그렇습니다.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통분 정리하는 순간 요 길로 돌아갈 거야. 네 글자를 기억하시고 이건 뭐 다른 게 없어. 예를 들어줄게. 자, 요런 꼴로 한 거야. 곱하기 꼴이 나와 있는데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니까 한번 넣어봤어. 그럼 0에 가까운 수분의 1. 아까 했던 감각적인 거에 해당되는 거 추가 하나. 다시 감각적인 거 세 가지.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대답해. 크게. 0. 크기 비교하는 거야. 크기 비교. 숫자 분의 무한대. 무한대. 0에 가까운 수 분의 숫자. 그러면 부모분자 크기 비교. 얘는 누가 한없이 큰 거야? 밑에가. 네. 그러니까 0. 요건 누가 한없이 큰 거야? 위에가. 그러니까 무한대. 그럼 0에 가까운 수랑 어떤 숫자랑 비교하면 누가 한없이 큰 걸까? 숫자. 숫자가 무지하게 큰 거지. 그러니까 뭐야? 무한대 개념이지. 아, 네. 뭔데요? 아 이렇게 생각해봐.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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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001이면 1000이고 그럼 이거는 큰 거지. 크기 비교는 상대적인 거야. 여기 밑에보다 1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에 비하면 이거죠. 이거 크다고. 무한대기. 자 다시 이렇게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0에 가까운 수분의 1 뭐야? 무한대 개념이지. 이게 한없이 작다는 건 상대적으로 한없이 얘가 큰 거야. 그 다음 x진 0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3분의 1.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는 건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그럼 뭐 하면 된다고? 통분. 통분 정리만 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때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1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통분하라는 거야. 그럼 3하고 x 플러스 3 이렇게 곱해질 것이고 여기에는 3이 곱해진 거고 3에다가는 x 플러스 3이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겉멋들어 쓰지 마. 고등학교 때 나 그렇게 썼어. 겉멋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자 그러면 리미트 한 번 쓰면 다 풀어줘. 힘 빡 주고서 종이 찢어주고요. x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3 빼기 x 더하기 3 빼기 3이니까 3은 죽지. 마이너스 x만 남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얘 때문에 0분의 0꼴인 거지. 그죠? 0분의 0꼴이 돼. 그러면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라고 목표가 된 거지. 그러니까 x 대신 다시 0을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9는 살아있고 0을 대입해봤더니 9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통분 정리하면 0분의 0꼴 생겨. 네. 자 그래서 통분 정리. 근데 통분 정리해서 만약에 또 루트가 포함된 0분의 0꼴이 나오면 그냥 또 유리화하고 그냥 반복하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이야. 이거는 모르고 있는 채로 수업을 듣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중간에 필요하면 내가 형태가 되는 대로 그냥 요 방식대로 계산해가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언제까지가 필요하냐? 이 책 끝날 때까지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 관한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중간에 계산 과정 중에 나오면 그냥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내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나를 떠나서 그냥 수투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요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야. 요 다음 단원에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단원에서 또 해야 돼. 그래서 책이 연결되기 때문에 단원 1단원 따로 2단원 따로 못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을 거야 너희한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필기를 해놓고 캡처 일단 할게. 이따 혹시 지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질문이 더 추가로 있는 건 받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배울 내용을 설명할 때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갈 거니까. 그냥